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생명활동과 에너지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의 마지막에 배웠던 내용을 다음 시간에 복습 한번 하고 넘어가자라고 했었죠. 자,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세포 속에서 어떤 과정을 하는 걸 배웠었나요? 네, 맞아요. 제목은 세포 호흡이었고요. 세포호흡은 왜 한다? 세포가 왜 한다? 자, 우리가 에너지가 필요해요. 무언가를 하려면. 내가 공짜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쵸? 뭐 힘을 쓴다, 내가 달리기를 한다, 내가 생각을 한다, 공부를 한다. 무엇이든 에너지가 필요해요. 자, 그 에너지는 어디서 생겨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얻는 활동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 얻을 수 있다? 바로 세포호흡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세포호흡은 세포 전체에서 일어난다? 아니었죠, 그죠? 자, 세포에 있는 이렇게 조그마한 기관에서 일어났었는데요. 이 기관의 이름이 뭐였죠? 미토콘드리아. 글씨가 좀 이상하네요, 그죠? 미토콘드리아였습니다. 자, 미토콘드리아에서 어떤 과정을 거치길래 세포 호흡이라는 말을 썼느냐? 자, 우리 미토콘드리아가 무언가를 가져가야 되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금 호흡이라는 말이 나온 것처럼 산소를 가져가야 돼요. 그죠? 그리고 에너지를 뭔가 만들어내려면 에너지가 빠져나오게 하는 활동은 내 몸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만 에너지가 빠져나왔다? 바로 어떤 물질이든 분해시켜야 됐죠. 자, 그 분해시켜야 되는 물질은 바로 영양소였고요. 내 몸이 가장 좋아하는 영양소는 뭐였다? 포도당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양소를 쪼갰더니 무엇이 발생했어요? 이산화탄소와 물이 발생했습니다. 자, 바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산소를 들여간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호흡이라는 단어가 붙었었어요.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무엇이 이때 빠져나오게 되나요? 맞죠? 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한 거예요. 그죠? 바로 에너지. 자, 그러면 이때 발생한 에너지를 우리는 모두 다 나의 활동에 쓸 수 있었느냐? 그게 아니었어요. 그쵸? 자, 우리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나온 에너지 중에 얼마밖에 내가 쓰지 못했더라. 바로 40%였어요. 그쵸? 40% 기억해 둡니다. 자, 나는 40%를 바로바로 쓸 수 있느냐? 내가 쓰려고 하는 활동에 바로바로 쓸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자, 세포호흡에서 미토콘드리아가 발생시킨 에너지를 직접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자, ATP라고 하는 물질 속에 저장을 했다가 필요하면 ATP를 분해해서 에너지를 사용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ATP 속에 저장한다고 했었는데 에너지가 들어가는 활동은 뭔가요? 에너지가 들어가면 물질이 합성이 됐죠. 자, 그러면 ATP와 어떤 물질이 연관성이 있는 물질이 앞에서 배웠었죠. 그쵸? 자, ATP는 분해가 되면 ADP가 돼요. 그러면 반대로 ADP를 인산과 합성을 하면은 ATP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그림에 보면은 위쪽에 있는 요 분자는 인산이 3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뭐라고 부르면 되나요? A, T, P라고 부르면 되죠. 자,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요 그림은 이 물질은 인산 하나가 지금 떨어져 나왔어요. 그쵸? 인산이 2개만 있는 물질이잖아요. 이 아이의 이름은 뭐라고 부르나요? A, D, P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 여러분 ADP는 ATP로 합성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ATP는 ADP로 분해가 될 수 있어요. 자, 이때 세포에서 발생한 에너지가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에너지가 빠져나오는 걸 이용해서 내가 어떤 활동에 쓴다던가 할 수 있어요.
자, 거의 이해가 되셨을까요? 좀 이걸 많이 어려워하는데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실수를 안 하게 됩니다.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포호흡에서 우리가 에너지가 발생했어요. 이 발생한 에너지 중에 40%가 들어가요. 무엇에 들어가요? ADP에 인산을 붙여서 ATP로 합성을 할 때 에너지가 들어가요. 자, 그리고 나는 어떤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근육이 뭔가 운동을 해서 움직여야 돼요. 내가 뭔가 물질을 이동시켜야 돼요. 자, 그리고 뭔가 합성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어떤 동물의 경우에는 빛을 내야 돼요. 뭐 반딧불 같은 거. 그 다음에 어떤 동물은 발전, 전기를 만들어내야 돼요. 뭐 바다장어, 전기로 어떤 동물, 다른 동물들을 감전시켜서 잡아먹죠. 자, 어쨌든 간에 나는 이 모든 활동을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를 ATP를 ADP로 분해할 때 발생하는 7.3 킬로칼로리라는 에너지를 이용합니다. 됐나요? 자, 왜 이렇게 잘 안 써졌죠? 다시 써보겠습니다. ATP에서 ADP로 인산 하나를 분해시켜요. 분해시켰더니 에너지가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자, 얼마만큼이 빠져나가나요? 7. 잘 안 써주네요. 7.3 킬로칼로리가 발생해요. 자, 이 발생한 에너지를 내가 생명활동에 이용하게 됩니다. 되셨나요? 이 부분 잘 이해가 안 가면 질문방을 이용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배울 내용을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세포호흡과 연소, 이걸 비교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산소호흡과 무산소호흡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세포호흡과 연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자, 세포호흡은 누가 하는 거다? 이거는 생명체가 하는 거죠.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생명활동이에요. 자, 그런데 연소는 뭐예요? 우리가 뭔가 불타오는 거죠. 파이어. 그죠? 자, 이 연소는 우리가 뭔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자연에서 일어나는 활동이죠. 자, 그래서 우리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것과 일반적인 어떤 반응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세포과 연소는 둘 다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자, 그건 바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산소가 없으면 일어나지 않죠. 산소가 이용된다. 자, 그리고 반응 결과 어떤 물질이 쪼개져서 세 가지가 발생해요. 자, 정리해보면 물이 발생합니다. 자, 여러분들 물. 자, 우리 연소가 일어날 때는 여러분들이 뭔가 물이 발생하는 걸 잘 파악하기 힘드신데 그 이유는 연소가 일어날 때 높은 온도 때문에 물이 재빨리 증기가 돼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관찰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는 관찰할 수 있죠. 여러분들 뭐가 발생해요? 물질이 분해해서 만들어지는 이산화탄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자, 뭐가 발생하나요? 그렇죠. 분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에너지가 생성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 나머지는 대부분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우리 세포호흡은 효소가 이용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효소가 없으면 내 몸에서 일어나는 세포호흡은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세포호흡을 위해서는 꼭 효소가 관여해야 되고요. 이용됩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대부분 온도가 높아야만 반응이 잘 일어나요. 근데 내 몸은 체온 범위 내에서 뭔가 반응이 일어나야 되죠. 자, 결론은 내 몸에서 일어나는 세포호흡은 낮은 온도에서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반응이 잘 일어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뭔가 반응을 빨리 일어나게 하는
뭔가 촉진하는 역할에 효소가 이용되는 거죠. 자, 그래서 화학 시간에 이러한 용어를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뭔가 촉진한다 라고 해서 촉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내 몸에서는 촉매인 글자가 좀 잘 안 보이시나요? 촉매인 효소가 꼭 이용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낮은 온도에서 여러분 내가 반응이 일어날 때 세포호흡이 한꺼번에 분해 뚝딱 하면은 에너지가 한꺼번에 슝 튀어나오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그 많은 에너지 때문에 세포가 다칠 수도 있어요. 자, 그 때문에 모든 세포호흡은 반응이 단계적으로 일어납니다. 조금씩 나누어서 분해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괄호 속에 단계적으로 진행된다라고 적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단계적으로 분해를 나눠서 일어나기 때문에 발생하는 에너지도, 자, 그림을 한번 볼게요. 분해를 단계 조금씩 분해가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발생하는 에너지가 조금씩 나눠서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에너지가 천천히 단계적으로 나누어져서 나온다는 거. 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연소는 아주 높은 온도에서, 자, 높은 온도에서 뚝딱 일어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효소 같은 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촉매 같은 건 필요하지 않아요. 됐죠? 자, 촉매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나는 포도당이 한꺼번에 분해가 뚝딱 되었기 때문에 에너지가 한꺼번에 다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필기에, 프린트물에 에너지가 한꺼번에 방출된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두 개의 차이점 이해 가능하시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점. 자, 우리 발생하는 에너지도 차이가 있어요. 자, 우리 만약에 세포호흡이니까 영양소, 포도당을 가지고 내가 분해를 했다. 세포호흡을 했다. 자, 그러면 포도당 속에 있던 물질 속에 있는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라고 불러요. 크게 통칭해서. 자, 포도 속에 있던 에너지가 분해되면서 빠져나오는데 우리 두 가지 형태였어요. 그쵸? 40%는 어디에 저장했다? ATP 속에 저장했죠. 자, 그래서 ATP 속에 저장되는 에너지를 또 화학 에너지라고 하면 되겠죠. 자, ATP 화학 에너지에 저장됩니다. 40%요. 자, 그리고 나머지 60%는 무엇으로?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됐었죠. 자, 그런데 연소의 경우에는 어디다가 저장하고 이런 에너지의 형태가 없어요. 자, 우리 연소를 하면 환해지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빛 에너지가 발생하고요. 자, 뜨겁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고요. 이 두 개의 그림을 한번 비교해 보면은 오른쪽 X축은 반응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Y축은 에너지 양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제일 처음에 포도당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출발점 에너지가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세포호흡은 포도당을 조금씩 나눠서 마지막까지 분해가 일어나요. 자, 그런데 연소는 한 번에 뚝딱 분해가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이 이렇게 조금씩 나오지만 연소의 경우에는 한 번에 발생한다 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퀴즈입니다. 두 활동에서 에너지가 어떻게 발생하느냐는 차이가 있는데요. 자, 근데 발생한 에너지의 총, 글씨가 왜 이렇게 오늘따라 잘 안 써지죠? 다시 한번 써볼게요. 에너지의 총 양은 어떨까? 우리 세포가 연소의 총량은 자, 출발점 우리 반응물의 상태와 자, 그 다음에 반응이 끝난 다음
생성물의 상태가 똑같다면 에너지의 총량은 어때야 될까요? 같다? 아니면 다르다? 자, 어때야 될까요? 답은 당연히 출발점과 결과 지점이 똑같으니까 에너지는 총량이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같은 양의 에너지가 어떻게 방출되느냐만 다른 것이죠.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잘 정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의 마지막 내용 산소호흡과 무산소호흡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까지 세포호흡이라는 단어는 들어봤는데 호흡은 호흡인데 산소호흡, 호흡은 호흡인데 무산소호흡 이건 또 뭐야? 하는 친구들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산소호흡과 무산소호흡은 둘 다 자 뭐냐면은 이때까지 배운 세포호흡의 종류입니다. 자, 둘 다 세포호흡이에요. 자, 그런데 산소호흡은 뭐냐면은 산소를 이용하는 세포호흡이고요. 무산소호흡은 무엇이냐?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다. 무산소 할 때 무는 없을 무자잖아요. 그쵸? 산소 없이 하는 세포호흡이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에 배울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산소의 사용 유무에 따른 자, 세포호흡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산소호흡과 무산소호흡은 어떻게 갈라지는 걸까?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산소를 이용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산소호흡을 합니다. 자, 그런데 간혹 우리가 너무 산소가 부족한 경우가 발생해요. 그러면 일부의 세포는 산소를 얻어요. 산소호흡을 해요. 그런데 일부의 세포에게는 산소가 안 가는 거지. 그러면 무산소호흡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몸에 산소가 충분하면 산소호흡만으로 에너지를 획득하지만 산소가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산소호흡도 하지만 무산소호흡도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쉽고요. 일부 어떤 생물의 경우에는 산소를 없이 살아가는 생명체가 있어요. 자, 이러한 아이들은 무산소 호흡만으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면 쉽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는 산소가 있을 때, 산소가 없을 때 하는 세포호흡이구나. 이 차이가 있겠고요. 자, 그런데 이것에서 또 다른 큰 차이가 발생하니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공통점이 정리되어 있네요.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둘 다 어쨌거나 세포호흡이잖아요. 그죠? 에너지를 획득하기 위해서 하는 세포호흡. 자, 그래서 공통점 둘 다 이화입니다. 세포호흡이니까요. 그리고 둘 다 물질 대사니까 효소가 있어야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 나머지는 차이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차이점 첫 번째. 자, 산소를 이용하는 것은 산소호흡.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 것은 무산소호흡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자, 우리 세포호흡을 위해서 무엇과 비교했었어요? 연소랑 비교했잖아요. 그쵸? 분명히 차이가 있어서 비교를 했는데 이번에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세포호흡은 밖에서 일어나는 연소와 조금 비슷합니다. 자, 우리 그래서 이런 말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내 몸에 지방이 지금 타고 있어. 지방을 태우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말 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세포호흡은 밖에서 일어나는 연소와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은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몸에서 지금 세포호흡을 하려고 하는데 산소가 이용돼요. 그러면 충분히 잘 타겠죠, 영양소가. 자, 그런데 산소가 없어요. 그러면 영양소를 지금 태우려고 하는데 잘 타요, 못 타요? 그렇죠. 잘 안 타죠,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밑에 과정에 대한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포도당을 산소를 이용하는 산소호흡에서 출발점이 지금 포도당이에요. 자, 포도당을 쪼갤 거예요.
산소가 있으니까 차곡차곡 잘 타요. 잘 쪼개져요. 자, 그래서 다 쪼개지는 거지. 산소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완벽히 쪼개졌습니다. 자, 그랬더니 에너지가 빵빵빵빵 소량씩 밖으로 나왔어요. 자, 그런데 무산소 호흡 그림 가보겠습니다. 자, 산소가 없으니까, 자, 아까와 똑같이, 포당을 가지고 출발해요. 자, 그런데 산소가 없으니까 타다가 쪼개지다가 말아버리는 거지. 자, 그래서 에너지는 조금만 나와버리고 말아요. 자, 이 발생한 에너지는 어디에 저장해요? 위에서 배웠잖아요. 그쵸? 저번 시간과 이번 처음에 배웠죠. ATP에 저장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산소호흡은 소량씩 발생한 에너지를 다 차곡차곡 ATP에 저장합니다. 자, 그래서 다량의 ATP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총 만들어지는 ATP의 개수는 포도당, 하나의 포도당을 가지고 세포호흡을 해요. 산소호흡을 해요. 그러면 38개의 ATP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무산소호흡을 해요. 자, 그러면 쪼개지다 마는 거지. 타다가 마는 거지. 자, 그래서 에너지가 조금밖에 안 나오니까 요거를 ATP에 저장을 하면은 하나의 포도당에서 출발한 거 똑같아요. 그쵸? 그런데 얼마밖에 안 나오느냐? 이 ATP밖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조금밖에 방출되지 않아서. 자, 그래서 아주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쵸?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세포호흡을 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진화를 하는 과정 중에 어떤 것을 하는 생명체가 훨씬 지구에 많아졌겠어요? 똑같은 걸 가지고 세포호흡을 했지만, 어떤 건 38 ATP를 만들어. 어떤 거는 2 ATP밖에 못 만들어. 그러면 어떤 애가 더 유리했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산소호흡을 한 아이가 지구상에서 훨씬 에너지를 잘 만들어서 살아남기 편했겠죠. 좋았겠죠. 자,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어떤 생명체가 훨씬 더 많다? 산소호흡을 하는 생명체가 훨씬 많습니다. 자, 그렇지만 아주 일부 산소가 희박한 곳에 사는 아이들은 무산소 호흡만으로 살아가기는 해요. 자, 그리고 우리 몸에서도 일부 산소가 부족할 때 무산소 호흡이라도 해서 이 ATP라도 만들어서 내 몸에 에너지를 이용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몸에서도 무산소 호흡을 해요. 간혹. 자, 그러면 여러분들 위에 다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위에 차이점 첫 번째, 산소 이용한다.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다. 그 옆에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자, 산소호흡의 옆에 볼게요. 자, 우리 유기물 어려워하지 말고 영양소를 물과 이산화탄소로 어떻게 써요? 완전히 분해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뭐라고 적어요? 완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다. 자, 그래서 유기물을, 영양소를, 여러분 어려워하지 말고, 영양소를 산소를 이용해서 쪼갰어요. 그쵸? 그랬더니 뭐가 나와요? 이산화탄소가 나왔죠? 그리고 물이 나왔어요. 그리고 무엇이 발생해요? 에너지가 발생해요. 자, 이때 발생한 에너지가 훨씬 많습니다. 자, 그리고 무산소호흡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 무산소호흡은 똑같이 영양소를 쪼갰습니다. 그런데 쪼개지다가 말아버렸어요. 그쵸? 자, 그래서 타다가 말았어요. 이거를 우리는 편의상 뭐라고 하냐? 중간 산물이라고 합니다. 자, 중간 산물로 완전히가 아니고 이번엔 뭐라 적어요? 불완전 분해했다 라고 하면 되겠죠. 불완전 분해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불완전 분해에서 에너지를 얻었기 때문에 자, 우리 여기에 중요한 말 있어요. 그쵸? 자, 산소호흡에 비해 ATP 생성량이 적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밑에 반응식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유기물을 쪼갰는데 완전히 쪼개지지 못해서 누가 나왔다? 네, 중간 죄송합니다. 중간 산물이 나왔어요. 중요한 내용이 아닌데
선생님 빨간색으로 잘못 적었어요. 다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중간 산물. 자, 그리고 옆에 나오는 뭐 H2O, CO2 이건 여러분 개의치 마시고요. 자, 여기에 소량의 에너지가 발생했다. 에너지가 조금밖에 안 나왔다. 여러분 중요하니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이번 시간 내용을 배워봤고요. 자, 여러분들 세포업에서 발생한 에너지가 어떻게 저장되냐, 그리고 나는 여기에 있는 에너지를 또 어떻게 꺼내 쓰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 배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에너지를 어떻게 획득하고 어떻게 저장했고 어떻게 나는 사용할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하지만 여러분 세포호흡이 바깥에서 일어나는 자연세계에 일어나는 연소와 어떤 점이 비슷하고 다른가. 자, 그리고 생물마다 산소를 이용하고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 그런 세포호흡이 있는데 이 경우에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만 딱 들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아까 내 몸에서 산소호흡을 하지만 산소가 부족해서 어떤 세포는 무산소호흡을 한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에너지를 얻어야 내가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언제가 그럴까요? 자, 평상시에는 여러분들 내 몸에서 산소가 대부분 충분해요. 그런데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세포호흡을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세포호흡을 나는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산소를 많이 공급해야 돼요. 자, 그런데 산소를 무한대로 내 몸은 공급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산소가 어느 세포는 부족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내 세포가 여러 개가 있으면 여기는 산소가 공급됐는데 여기도 산소가 공급됐는데 여기는 산소가 공급 안 되면 얘는 뭐 한다? 무산소 호흡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가 포도당을 이용해서 중간 산물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중간 산물은 무엇이느냐? 이거 여러분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젖산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이 젖산이 내 몸에서 생겨나게 되면은 근육이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게 돼요. 자, 그러면 이 근육이 부풀어 올라서 주위에 있는 신경을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그래서 나는 계속 아프다, 통증을 느끼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뭔가 느낌이 왔나요? 내가 격한 운동을 해. 그러면은 근육이 뭔가 땅땅해지고 이때 여러분들이 통증이 오죠. 근육통, 알배겼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쵸? 바로 이것은 그 근육 세포에서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산소를 이용하지 못한 무산소호흡을 누군가는 했고 그 결과 세포에 젖산이 자꾸 생기게 돼서 그 젖산 때문에 내가 지금 아프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원인이 젖산이 생겨서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젖산을 없애야 됩니다. 자, 이 젖산을 없애는 것은 여러분들 그냥 자연스럽게 산소를 공급해서 산소호흡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 태워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격한 운동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 뭐 간단한 뭐 조깅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걷기 이런 것들을 해주면은 빨리 젖산이 없어져서 근육통이 빨리 해결돼요. 자, 그런데 난 너무 아픈 거지. 자, 그래서 몇 날 며칠을 잘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근육통이 좀 더 오래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육통이 생기면 뭐 파스를 바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 파스를 바르는 것은 젖산을 분해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안 쓰던 근육을 써서 주위에 염증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파스는 이 염증을 가라앉혀 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젖산이 없어지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파스도 붙이고
간단하게 산책을 한다던가 하면은 훨씬 더 빨리 근육통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좋은 상식이었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자, 수고했습니다.